무조건 타일 공사할 때 웬만하면은 덧방 공사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, 전체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방수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, 어떤 방수를 하는지, 액체 방수만 하는지, 도막 방수를 하는지, 코너 부위만 방수를 하는지, 그 방수제는 어떤 걸 쓰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. 그 욕실 보면 누수가 많아가지고 물 많이 새는 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쫙 한번 설명해줘.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급수 쪽에서 새는 거, 그 다음에 배수 쪽에서 새는 거, 그 다음에 방수층이 깨져서 담수 공간에서 생기는 그런 원인을 세 가지로 봐. 급수에서 터지는 거야 진짜 콸콸콸 새거든. 근데 어찌 보면은 그건 찾기는 쉬워. 왜냐 압력을 걸어 놓고 소리 나는 부위를 탐지해가지고 그 부분을 까보면 보통 거기서 물 나오는 거를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, 배수 같은 경우는 배수관 쪽에서 이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좀 찾기가 힘들기는 해. 대표적으로 물을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. 뭐 발코니나 아니면 욕실 같은 부분, 그런 부분들은 방수층을 이제 제대로 시공을 해 놓으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지. 그러면 시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일단 지금 현장도 보면은 전체 철거를 진행을 했단 말이야. 포세린 타일 쓰기 위해서, 좀 무거운 타일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마찰력을 위해서 나는 다 철거를 해. 덧방은 절대 안 해. 바닥 쪽이라든지 벽 쪽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이제 방수층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,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수를 할 거 아니야. 액체 방수를 먼저 진행을 해. 시멘트 액체 방수랑 이제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이제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도막 방수를 얹는데, 코팅제잖아. 그 코팅제 부분을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그 코너 부위가 특히 취약하거든.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적이 이제 만나는 부위도 있고 하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부분이 움직이면서 균열이 갈 확률이 높아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런 테이프 있지. 요런 테이프를 코너 부위마다 다 발라줘. 발라준 다음에 요 글씨가 안 보일 정도까지 또 2차 방수를 얹어. 그럼 저기 지금 저 퍼런 것도 그 방수 액인 거야? 저거는 이제 도막 방수의 일종인데, 수영장 아니야? 이 집을 수영장처럼 만들어야지 밑에 집이 수영장 안 되는 거거든. 아, 그치. 액체 방수는 아무래도 탄성이 없다 보니까 균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장률이 좀 있어서 고무줄처럼 좀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.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균열이 있고 건물이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버텨주는 거지. 그 방수액 중에 그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걸 고마스라고 하던데 그거는 이거랑 다른 거야? 이제 고무 아스팔트계 이제 그런 도막 방수의 일종인데, 이 도막 방수랑 다르게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이야. 그래서 코너 부위랑 배관 부위가 까맣게 칠해진 걸 본 적이 있을 거야. 다른 부분까지 다 했거나 하는 도막 방수 일종인데, 사실 그거의 좀 단점은 면에 타일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. 그래서 그걸 까맣게 바르고 나서 이제 규사를 뿌려주고, 근데 그걸 또 균일하게 안 붙을 수 있잖아.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코너만 바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, 사실 확률 문제거든. 그렇게 해서도 안 새는 집들도 있어. 사용상의 문제 있는 거잖아. 내가 물을 하루 종일 쓰느냐, 뭐 샤워를 10분만 하느냐,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별로 안 쓰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, 결국에는 방수도 확률 문제거든. 그래서 그런 고마스를 써서 누가 또 어떻게 꼼꼼하게 바르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, 문제가 없는 집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을 쓴 거고, 그 다음에 붙을 타일이 조금 무거워도 마찰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고마스 대신에 나는 이런 도막 방수제를 선택을 한 거야. 이게 아덱스에서 나오는 이제 WPM 이라는 이런 도막 방수제인데, 또 이 방수제를 또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라는 걸 또 발라줘. 면에 이제 붙어 있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도막 방수가 벽에 잘 안 붙을 수도 있고, 흡수면이라고 하거든. 여기는 콘크리트니까 물을 흡수할 거 아니야. 그 흡수되는 면 때문에 도막 방수가 갑자기 확 말라버리는 겉마름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,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고 요 도막 방수액을 얹어주는 거야.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하면 밑에 집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여기 물 샌다, 뭐 어쩐다 하는 경우가 있어.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는지. 공사가 잘못돼서 생긴 원인인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. 방수면이 잘못됐으면은 이사 오고 나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될 확률이 되게 크겠지? 그치.
만약에 간단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집에 연결되어 있는 오수관이나 배수구 밑에 있는 그 배수관이 밑에 집으로 가겠지? 그 밑에 집으로 연결된 부위가 공사하면서 좀 움직여가지고 관 연결 부위에 이제 뭐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게 돼 있을 거 아니야? 근데 오래되면 그게 또 경화되고 바스러지는 경우가 있어. 그래갖고 그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이 틀어져서 그 틈 사이로 물이 새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래도 걔네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해. 근데 욕조 부위에 방수를 취약하게 해서 욕조 사이에 실리콘이 벌어지거나 욕조 배관이 찢어지거나 해가지고 그 사이에 흐른 물이 밑에 집으로 갔다. 그럼 욕실 다 뜯어야지. 누구 책임인 거야 그럼?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잘못한 거지. 그럼 공사하는 데서 공사한 데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는 보상을 거지. 해줘야 되고. 뭐 혹은 배관을 옮겼어. 세면대 급수관을 옮겼다거나 샤워 급수관을 옮겼는데 그 조인트 부위에서 새가지고 그 부분이 콸콸콸 샌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공사한 사람 책임인 거지. 그러면 이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생긴지 아닌지 모르는 누수들도 있고 그걸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작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정말 확실하게 알아본다고 한다면 밑에 집에 욕실에 그 천장판이 있을 거 아니야. 점검구를 열어볼 수가 있거든. 보통은 열어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열어보면은 젖은 흔적이 있겠지. 그럼 그 상태에서는 조치를 하려면 일단은 방수부터 싹 해가지고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네? 뭐 담수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담수 체크를 원할 만큼 하려면은 배관 높이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. 원래는 75mm 담아놓고 하거든.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통 샜다고 하면은 그 물이 고여 있는 자리가 있어. 젖은 부위가 있고 고여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해. 마지막으로 이제 욕실 공사를 하는 많은 시공팀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이 욕실 공사를 할 때 누수 관련해서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은 고급 정보 있으면 딱 정리해서. 무조건 타일 공사할 때 웬만하면은 덧방 공사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방수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방수를 하는지 액체 방수만 하는지 도막 방수를 하는지 코너 부위만 방수를 하는지 그 방수제는 어떤 걸 쓰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. 물론 확률 게임이야. 방수라는 건 확률 게임이야. 내가 방수 확률을 물을 새지 않을 확률에 얼만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쓸 것이냐. 근데 내가 돈은 충분히 낼 테니 방수를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. 그럼 방수를 할 때 어쨌든 금액도 중요하니까 그럼 최저 컨디션 또는 최고 컨디션이었을 때 따른 뭐 비용이랑 어떤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쫙 한번 설명해 줘. 같은 업체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 시장에 나와 있는 조건들로 생각해봤을 때 기준을 얘기해 줄게.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액체 방수만 하시는 분들도 있대. 근데 그거는 있으면 안 돼 사실. 오케이. 그 다음 단계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막 방수를 하는데 고마스 도막 방수를 배관 주위랑 코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그게 그 다음 단계. 그 다음은 이제 샤워부 벽면 쪽까지만 도막 방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는 나처럼 이렇게 아덱스를 2번 바르는데 한 절반 높이 한 1200 정도 1000에서 1200 정도 높이만큼만 두르는 단계가 있고 전체 다 바르시는 분들이 있고.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컨디션은 어떤 정도인 거지? 훌륭한 정도야? 그럼 왜냐면 일단은 벽에 나는 자기질 타일을 쓸 거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타일이니까 윗부분에는 물이 많이 체류할 일이 없잖아. 샤워하다 튀는 정도일 거란 말이야. 흐를 테니까. 그렇지. 흘러서 바닥에 뭐 고이거나 뭐 요런 정도만 박아주면은 충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만 혹시 모르니까 벽면은 요 정도까지 하면은 많이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막 방수까지 3차 진행을 한 거야. 오케이.